어머니의 집착,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딸의 심리의 기원인 페르세폰의 신화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빠져있는 심리의 기원인 나르키소스 신화,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박증의 기원인 파에톤 신화를 모두 알아볼게요. 페르세폰의 콤플렉스는 어머니의 과도한 보호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딸의 심리적 경향을 말해요. 데메테르는 곡물을 산출해 생명의 힘을 공급하고 인간과 동물들을 살찌우게 하는 대지의 여신이에요. 데메테르는 바람기 있는 남편인 제우스를 믿을 수 없었기에 온통 외동딸인 페르세포네에게만 집중했어요. 데메테르는 딸의 미모가 워낙 뛰어나 남신들의 빼앗길까 두려워 섬에다 숨겨놓았어요. 어느 날 들판을 산책하던 페르세포네는 지하 세계를 주관하는 신인 하데스에게 납치되었어요. 데메테르는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딸을 찾아 헤맸어요. 대지의 여신인 그녀가 대지를 돌보지 못하자 모든 대지는 황폐해졌어요. 이로 인해 인간들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고 올림포스 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던 제우스는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돌려보내라 명령했어요. 명령을 거역할 수 없던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지상으로 돌려보내줄 테니 석류알을 먹으라고 했어요.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페르세포네는 하데스가 건네는 석류알을 먹었어요. 드디어 지하 세계로 연결된 동굴에서 페르세포네와 데메테르는 만났어요.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은 페르세포네는 결국 하데스와 결혼해 1년의 3분의 1은 지하 세계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페르세포네가 지상에 없는 시간 동안은 데메테르가 슬픔에 잠겨 땅이 곡식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시간은 겨울이라 불려요. 그래도 1년의 3분의 2 시간 동안에는 페르세포네와 데메테르는 풍요로운 지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나르시시즘은 나르키소스 신화에서 유래되었어요. 나르키소스는 강의 신과 물의 요정 사이에서 태어난 엄청난 미남이었어요. 나르키소스를 본 수많은 요정들은 그를 흠모했어요. 용기 내어 고백하는 요정들에게 나르키소스는 소름 돋을 만큼 싸늘한 반응을 보였어요. 나르키소스는 오로지 자신의 아름다움에만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인은 요정 에코예요. 그를 본 그 순간부터 그에게 향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에코에게는 남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제우스 아내 헤라의 미움을 받아 한마디 말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저주를 받았어요. 에코는 이제 남의 말을 따라 하기만 할 수 있었어요. 나르키소스 주변을 맴돌던 에코는 어느 날 친구를 찾는 나르키소스의 목소리를 따라했어요. 여기 누구 없어? 없어? 이리 나와. 나와. 더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던 에코는 숲속에 뛰쳐나와 나르키소스를 안으려 했어요. 그러자 나르키소스는 기겁하며 말했어요. 너에게 안기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다. 에코는 너무 수치스러워 그 길로 숲속 깊숙이 들어가 숨어 살게 되었어요. 상심한 에코의 몸은 점점 사라졌고 결국 그녀의 목소리만 남게 되었어요. 산속 어딘가서 누군가의 말을 따라하고 있어요. 이를 우리는 에코, 즉 메아리라 불러요. 나르키소스에게 상처받은 요정은 에코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중 한 요정이 더는 못 참고 복수의 신 네메시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네메시스는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에게 반하도록 만들어 그가 대가를 치르도록 했어요. 나르키소스는 물을 마시려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는 자기를 보느라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는 점점 야위어갔고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죽은 곳에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은 나르키소스, 즉 수선화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파에톤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강박증을 말해요. 파에톤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성장했어요. 그는 불타는 듯한 붉은색 머리와 하얀 피부를 가졌어요.
특별한 외모 덕분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파에톤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건 아버지가 없다는 놀림이었어요. 파에톤은 어머니 클리메네에게 왜 자신은 아버지가 없냐고 물었고, 그녀는 파에톤이 태양신 아폴론의 아들이란 걸 알려줬어요. 사실 태양신 아폴론과 님프 클리메네는 짧은 사랑을 나눈 뒤 헤어졌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태양신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증거를 가져오라며 친구들의 비웃음은 더 커졌어요.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파에톤은 태양신 아폴론을 만나러 태양신의 궁전에 갔어요. 그동안 아들을 보살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아폴론은 파에톤에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 말했고, 파에톤은 단 하루만이라도 태양신의 황금마차를 몰아보게 해달라 청했어요.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아폴론에게 파에톤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며 꼭 황금마차를 몰게 해달라 했어요. 결국 황금마차를 몰게 된 파에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도 잠시. 파에톤의 약한 힘으로 황금마차를 제어할 수 없었고 모든 식물과 나무들을 태워버렸어요. 더는 두고 볼 수 없던 제우스는 번개를 쥐고 파에톤이 모는 마차에 던졌어요. 번개를 맞은 파에톤은 지상으로 곤두박질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모두에게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꿈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어요.